9월 1일부터 경남에서도 SRT 고속열차가 왕복 2번을 달립니다. 하루 최고 8,000명의 수요가 예상되는데 증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기자가 간다에서 들어봤습니다. 창원시가 75살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김해 분성고 학생들이 헬륨 풍선을 날려 지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3km 상공에서 촬영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9월 1일부터 경남에서도 SRT 고속열차가 달립니다. 경남 진주에서 창원과 김해, 밀양을 거쳐 서울 강남 수서까지 향하는 건데요. 오전과 오후 왕복 2차례인데 3시간 반 정도 가면 갈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지역에서 기대가 큰 만큼 증편도 시급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1일 오전 7시 8분 SRT 경전선 열차가 경남 진주에서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왕복 2차례입니다. 첫 차부터 이미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1일 오후 진주에서 수서로 가는 SRT는 이미 특실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가장 반기는 건 무엇보다 시민들입니다. 그동안 경남에서 서울 강남 수서까지 가기 위해서는 4시간 가까이 고속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아니면 KTX로 서울역에 가서 지하철로 환승하거나 동대구역에서 SRT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처음 그래서 타보는데 참말로 좋네. 진주에서 이제 KTX 이제 이런 거 하고 수서까지 이제 그 아들이 서희가 서울에 살거든. 서울 경기에 그 이제 SRT 열차는 경남 진주에서 출발해 창원을 거쳐 김해 진영과 밀양인 경전선을 지나 경부선을 타고 서울 강남 수서까지 향합니다. KTX와 비교해 진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출장 간다면 SRT를 탈 경우 시간을 30분 아낄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약 7,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많은 진주와 국가산단이 있는 창원 등 지역 경제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큽니다. 수도권 인재 확보도 전망이 밝습니다. R&D 인력을 수급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판교, 양재, 테란로, 강남권에 이르는 많은 고급 인력들과의 교제, 그리고 거기 있는 금융기관과의 교제, 소통 이런 부분이 수서 출발하는 SRT를 통해서 경상남도는 하루 평균 6,000명에서 최고 8,000명이 SRT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높은 수요와 기대만큼 증편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4편이 운행되기 때문에 1,6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남에서 수서행 고속열차의 정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SR에서는 현재도 열차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경남의 수요는 충분히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열차가 들어오는 오는 2027년쯤 증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가 신규 일반 열차 도입 등의 변화에 따라 1일부터 열차를 증편하고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 경부선은 매일 6회, 경전선은 주말 2회가 증편됐고 친환경 신규 열차인 ITX 마음이 경부선에서 매일 4회 투입됐습니다. 이번 열차 운행 조정으로 좌석도 하루 평균 20만 6천석에서 20만 9천석으로 3천석이 증가했습니다. 창원시가 1일부터 만 75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6만 4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인데요.
발급받은 카드는 노인의 날인 다음 달 2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아침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만 75살 이상 시민들을 위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시에서 발급한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면 한 달에 최대 8번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받아든 어르신들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나이가 먹은 걸 좀 그랬는데 오늘 같은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나이 먹은 것도 굉장히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잘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발급 대상은 1948년 10월 2일 이전 출생한 75살 이상 어르신 6만 4천여 명. 카드 발급 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오부제를 적용해 발급합니다. 창원시는 1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했지만 실제 사용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한 만큼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무료 승차 시행 전 카드 양도화 대여 등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이 확인될 때에는 그 카드를 회수하고 1년간 카드 교부를 중지하오니 사용에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는 1단계로 75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 발급 사업을 먼저 시행한 뒤 65살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연령을 낮춰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올게 왔다는 반응인데요. 기자가 간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51년까지 134만 3천여 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데요.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예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세대가 노인이 될 때까지도 이제 생선이나 물고기 같은 거를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식 같은 것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었으면 했는데 불안하죠. 계속 불안하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좋은 결과나 아니면 정보만 확실하면 먹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정확하다면.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 최대 수산물 시장인 마산 어시장입니다. 제철에 맞은 전어가 한창 불티나게 팔릴 시기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가게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예, 방류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줄었나요? 말할 수가 없죠. 한 3분의 2 정도는 줄다고 봐야죠. 손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를 씁니다. 10명 중에서는 한 2명 정도는 지금 먹어도 되나 이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일본 오줌을 싸면은 욕구다 내려오냐고 안 내려왔다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잡수세요 이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 창원시 마산아포구 구산면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구산면에서는 본격적인 홍합 출하를 앞두고 어민들은 분주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상희 씨. 양식장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속상한 것보다 더하죠. 그냥 이건 팔 수도 없고 이게 양식장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어디 누구한테 팔려가겠습니까? 또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홍합 자체도 안 팔리겠지만 양식장도 못 팔겠죠.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합니다. 정부 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 수소는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에서 희석된 후 돌아와 방류 4에서 5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염수 방출 10년 뒤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일단 내년도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해 어업인 대상의 금융 지원과 소비 촉진, 방사능 검사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수산물 검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민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더욱 촘촘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지금이라도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면 더 길어질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면서 시민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연입니다. 김해 분성고 항공우주 동아리 학생들이 카메라를 단 풍선을 우주로 날려 지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아리 학생 11명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양산 상북면의 한 공터에서 헬륨가스를 채운 1200g 크기의 대형 풍선에 카메라와 각종 센서, GPS 등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를 달아 하늘로 날렸습니다. 당시 2시간 30분 정도의 상황은 상자 안에 있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거제와 남해는 물론 일본 스시마 섬까지 기록됐습니다. 이는 경남 최초이자 한 도내에서 날리고 잔해물을 주운 첫 성공으로 풍선은 성층권인 고도 33km까지 도달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생들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실험 정신과 열정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낙서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2일 김해 진내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와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붉은색 스프레이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동일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낙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레이통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인공 구조물 등의 글씨를 쓰거나 훼손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올해 두 번째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경남에서는 83세 어르신이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1일 2023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 75살 도모 씨, 중학교 졸업 73살 이모 씨, 고등학교 졸업 83살 신모 씨입니다. 또 경남권 교도소 재소자 3명과 장애인 7명도 합격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지난달 10일 열린 검정고시에는 경남에서 모두 1,127명이 응시해 940명이 합격했고 평균 합격률은 86.41%였습니다. 개인별 성적은 오는 8일까지 경남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과 김해 문화예술 관광을 이끌어갈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임용 기간은 11월 1일부터 2년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5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누비전을 35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이번 판매는 지류형 50억 원, 모바일 350억 원 규모로 개인별 구매 한도는 20만 원이며 할인율은 7%입니다. 창원시는 누비전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침체된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해 진영 바람개비 야시장이 2일부터 하반기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반기 야시장은 11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상품, 색다른 문화 공연들이 마련됩니다.